모든 동물은 선호하는 먹이에 끌리는 미식 본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먹이사슬을 통해 생태계를 이루고 자연에 순응하며 진화해왔죠. 따라서 동물의 미식은 생존을 위한 자연 선택의 산물입니다. 반면 인류는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던 선사시대의 입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단맛을 선호하죠. 그로 인해 현대인은 비만이나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는 부작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인류의 미각은 환경에 부적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르면 인류는 진작 멸종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지금으로부터 약 600만 년 전, 지구의 기후가 서늘해지며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이 초원으로 바뀌었고 먹이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모험심이 강했던 일부 인류의 조상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초원을 가로질러 더 멀리까지 이동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연 선택에 의해 인류는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원에서 두 발로 걷는 것이 에너지 소모가 적었고 넓은 시야로 인해 적과 먹이를 발견하는 데 유리했으므로 생존에 더 적합했기 때문이죠. 인류는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혜가 발달하며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죠. 불을 다루게 됨으로써 인류의 생활 양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그에 따라 음식을 불로 익혀먹는 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류는 화식을 함으로써 소화에 드는 에너지가 줄며 소화기관의 크기가 작아졌고 이는 두뇌의 용적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져 지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건 다른 동물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큰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들이 그와 같은 진화적 이점을 고려해서 화식을 시작하지는 않았겠죠. 그럼 인류는 왜 화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 영장류학자 리처드 랭엄은 불로 익힌 음식을 처음 맛본 인류의 조상은 입에 잘 맞았기 때문에 화식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요리가설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음식을 불에 익히면 더 맛있어집니다. 가령 고기나 생선 등을 불로 익히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음식 내에 글루탐산이 증가하며 감칠맛을 내죠. 그리고 고구마 등과 같은 뿌리채소를 구우면 그 안에 다당류가 단당류로 분해되며 캐러멜화됩니다. 이처럼 불은 음식에 풍미를 더하며 더 맛있게 만들죠. 미국의 동물 심리학자 페니 패터슨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화를 배운 고릴라 코코에게 익힌 채소와 익히지 않은 채소를 건넸죠. 그 결과 코코는 익힌 채소를 선택했고 페니는 그 이유가 먹기 편해서인지 더 맛있어서인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고릴라 코코는 더 맛있어서라고 대답했죠. 고릴라가 우리와 공통의 조상을 공유하는 영장류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인류의 화식이 맛있어서 시작되었다는 랭엄의 요리가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맛이란 무엇일까요? 진화론에 따르면 맛은 동물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메커니즘입니다. 예컨대 동물은 맛을 통해 음식의 영양 가치와 유해한 성분을 구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를 먹이로 선택하고 독성 물질이나 유해한 미생물을 피할 수 있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맛의 종류는 단맛과 짠맛, 신맛과 쓴맛, 그리고 감칠맛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매운맛과 떫은 맛은 미각이 아닙니다. 매운맛은 통각으로서 캡사이신 등의 화학물질이 온도 수용체를 자극하여 통증과 열감을 일으키는 반면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쾌감을 일으키죠. 엔도르핀은 통증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유발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은 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증식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리고 떫은 맛은 혀 점막이 수축하면서 느껴지는 피부의 압력, 즉 압각입니다.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 타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동물이 각각의 맛을 구별하고 느끼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동물의 혀 표면은 서류드로 덮여 있고 그 안에 미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미뢰에는 미각세포라는 수용체들이 있는데 이런 수용체들이 맛을 구별하여 뇌로 자극을 전달하면 우리는 비로소 맛을 느끼게 되죠. 뇌는 각각의 맛에 대해 쾌감 또는 불쾌감을 일으켜 생존에 적절한 반응을 유도합니다. 가령 단맛은 탄수화물을 인식하여 에너지원을 섭취하도록 만들며 짠맛은 나트륨 등을 인식하여 체내의 전해질 농도 조절을 통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죠. 단맛과 짠맛은 뇌의 도파민 생성을 촉진해 쾌감을 일으키는데 짠맛은 너무 과도할 경우 불쾌감을 일으켜 너무 짜다라는 인식을 하게 만들죠. 감칠맛은 글루탐산 등의 아미노산을 인식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만듭니다. 감칠맛은 일본의 화학자인 이케다 기쿠나에가 발견했고 우마미라고 명명했죠. 우마미는 맛있다는 뜻의 우마이와 맛을 의미하는 만미가 결합된 말입니다. 여담이지만 이케다는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과 나트륨의 화합물인 MSG의 제조법을 최초로 개발해 큰돈을 벌었다고 하죠. 신맛은 산성을 인식하여 상한 음식을 피하도록 불쾌감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갓난아기에게 신맛이 나는 음식을 주면 얼굴을 찌푸리며 뱉어내죠. 하지만 우리가 신맛을 즐기는 것은 본능적이라기보다는 학습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같은 영장류는 비타민C, 즉 아스코르브산을 생산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
신맛을 좋아하게 됐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죠. 쓴맛은 독소를 감지해 해로운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만약 쓴맛이 나는 음식을 먹으면 구역질을 유도하며 심한 경우 위경련을 일으켜 구토를 촉발하죠. 요컨대 짠맛과 단맛, 감칠맛 등의 수용체는 맛있다는 느낌을 통해 먹이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가르쳐주며, 반면 신맛과 쓴맛 등의 수용체는 불쾌감을 일으켜 해로운 음식을 구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이러한 맛의 메커니즘은 동물이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먹이에 끌리도록 만들죠. 가령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의 살과 뼈를 먹고, 초식동물은 식물을 섭취하는 등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가진 먹이를 알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쾌락에 따라 맛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졌죠. 그런데 각각의 동물은 환경에 따라 생활 방식이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 미각 수용체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즉 동물은 자연 선택에 의해 생존에 적합한 입맛을 갖게 되었으며, 이런 미각의 진화는 대개 생존에 불필요한 미각 수용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일어났죠. 가령 고양이과 동물은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는 고양이과 동물처럼 육식동물은 그 식단만으로도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먹이의 세포에 함유된 지방과 당분으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먼 옛날 단맛 수용체를 가졌던 고양이과는 과즙을 빠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었고, 먹이를 사냥하는 데 불리했기 때문에 자연 선택에 의해 멸종했습니다. 그리고 대왕 판다는 감칠맛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고기 맛을 느끼지 못하죠. 예컨대 대왕 판다의 조상은 곰이었습니다. 그중 일부 무리는 주변에 풍부했던 대나무를 주식으로 삼았죠. 하지만 육식을 선호했던 판다 무리는 사냥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고, 그로 인해 생존이나 짝짓기 가능성이 낮아지며 자연 도태되었습니다. 요컨대 각각의 동물이 선호하는 맛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인간과 침팬지는 여전히 비슷한 미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에 맞으면 대체로 침팬지의 입에도 맞죠. 같은 조상을 공유한 이래 수백만 년이 흘렀고, 그동안 인류는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 거주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답은 다시 요리가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 거주하든 음식을 불로 요리해 먹었기 때문에 환경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되었죠. 물론 지역이나 문화 또는 개인 등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는 존재하지만, 미각의 특정 감각을 아예 잃어버린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면 인간의 미각은 자연 선택에 의한 영향이 미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동물들이 자연 선택에 의한 미각의 쾌와 불쾌라는 맛의 메커니즘에 순응하는 데 반해 인류는 화식을 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했으며 눈부신 문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죠. 까마득히 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드넓은 초원으로 향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인간과 침팬지를 가른 결정적 한 끗이었죠. 그 결과 지금 인류는 이 땅에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의 우주선을 보냈으며 화성으로 이주하고 개척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문명이 발전한 만큼 우리가 더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에 순응하며 유유자적 살아가는 침팬지들이 훨씬 행복해 보이죠. 승자의 저주, 혹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정신은 빈곤해지는 역설이랄까요. 프랑스의 보르도 대학교에서 소믈리에들을 상대로 와인의 맛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와인 맛의 전문가인 소믈리에들조차 와인의 색이나 병의 외형에 따라 동일한 와인이라도 완전히 다른 맛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이런 실험은 맛은 우리의 생각, 즉 뇌에 작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요컨대 마음이 즐거워야 뭐든 맛있는 것이죠. 침팬지는 친구들과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옥시토신을 많이 분비합니다. 옥시토신은 친밀감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행복감을 느끼게 하죠.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유쾌한 분위기에서 식사할 때 음식이 더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소소한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사피엔스 와즈키였습니다.